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국토개법을 이해하는데 이 도시군관리계획 요 개념을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도시군관리계획은 교재 333페이지 보시면 그 네모 4번에 도시군관리계획 용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죠.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계획 종류가 나와 있죠. 자, 잠깐 정리를 해보죠.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 6가지인데, 첫 번째가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두 번째가 개발자원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보시면 다 구역이라고 붙어 있죠. 개발제한 구역, 도시자연공원 구역, 시가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래서 다 용도를 정하는 구역이라 그래서 용도 구역이라고 합니다. 용도 구역은 4가지가 있는 겁니다. 두 문자를 따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바 조정구역. 그래서 개도, 수시. 용도구역 4가지가 있으니까 외워둬야 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도 수시로 밥을 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 개도, 수시 4가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 세 번째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그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나 또는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여섯 번째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 6가지 계획을 내용을 하는 게 이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자, 이게 생소한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국토개법의 전체 내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개념 하나하나에 대해서 먼저 쭉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저희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정하는 건데 바로 이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국토 이용에 관한 계획이니까 계획 명칭이 국토계획이나 또는 국토이용계획이나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계획 이름이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돼 있죠. 이유는 뭐냐면 국토공간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그에 관해서 계획을 정할 때 국토 전반에 관해서 계획 하나로 다 관리할 수가 없죠.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그 계획 하나로 서울, 부산, 인천 또는 광주 이런 데를 중앙정부에서 다 한꺼번에 계획을 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다 상황이 틀리니까 계획을 정하되 지역별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게끔 이런 계획들을 정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특별시인데 특별시는 하나의 도시죠. 그다음에 광역시도 하나의 도시죠. 그다음에 특별자치시 이것도 도시고 특별자치도는 이게 제주도인데 약간 애매합니다만 이것도 도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시 수많은 시들이 다 도시죠. 근데 군은 도시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도시들하고 군 묶어서 도시, 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군을 관리하는 계획이에요. 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을 관리하는 계획. 관리한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6가지 계획을 정하는 건데 이 계획을 왜 이 지역별로 정하는지 이걸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군 또 시도, 시군구 이런
단어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틀을 잘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우니까 먼저 요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하죠. 자, 요 각각이 하나의 자치단체들입니다. 특별시라는 자치단체, 광역시라는 자치단체, 특별자치시라는 자치단체, 뭐 시라는, 군이라는 자치단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치단체 체계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저 말이 이해가 되니까 이쪽으로 따로 좀 정리를 해보죠. 자,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줄여서 지자체가 있는데 국가와 지자체는 이게 서로 다른 거죠. 국가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자, 국가가 존재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국가가 되듯이 지자체가 존재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지역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치권이라는 게 있어야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보면 전국을 일정한 행정구역으로 쭉 나눠놨죠. 그래서 행정구역 종류가 일단 가장 기본은 도가 있죠.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또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에서 총 9개의 도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도의 행정구역을 다시 나누죠. 인구가 많고 도시화된 지역은 시로, 그 다음에 인구가 별로 없고 뭐 시골로 돼 있는 지역들은 군으로 행정구역이 나눠지죠. 그 다음에 시 밑에는 다시 또 행정구역이 나눠져서 보통은 동이 있는데 인구가 좀 많은 데는 그 사이에 구를 두고 있죠. 근데 뭐 수원시 팔달구 또는 부천시 원미구, 소사구 이런 식으로 구가 있는 데가 있고 구가 없는 데가 있죠. 구가 있는 시는 도시 규모가 큰 데고 50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만 넘어가는 시는 구를 두고 있고 50만이 안 되는 시는 구가 없이 그 밑에 행정구역이 바로 동으로 돼 있죠. 그래서 보통은 시 밑에 동인데 시 규모가 큰 데는 시 밑에 구, 구 밑에 동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이 돼 있고 그다음에 구는 그 밑에 행정구역을 읍이나 면을 두고 있죠. 여기서도 약간 도시적인 특성이 있는 데는 이제 읍으로 완전 시골 지역은 그냥 면으로 행정구역을 두죠. 여기 가장 기본적인 행정구역이 체계고 그다음에 특별시는 도와는 별개의 행정구역이죠. 그다음에 특별시 밑에는 이제 구가 있고 구 밑에는 동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광역시라는 행정구역이 또 있죠. 그 밑에 구가 있고 동이 있죠. 광역시에는 일부 광역시는 군을 두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런 식으로 군을 두고 있는 데가 있고 군이 없는 데도 있죠. 대전이나 또는 광주나 또는 울산이나 이런 데는 군은 없고 구로 돼 있죠. 그 밑에 다시 읍이나 또는 면으로 행정구역이 쭉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이 지역들이죠. 경기도라는 지역, 특별시라는 지역, 그 밑에 수원시라는 지역, 부천시라는 지역, 다 지역들입니다. 그다음에 이 해당 지역에는 주민들이 다 살죠. 경기도민, 수원시민, 서울특별시민, 강남구민 이런 그 주민들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자치권이 이 지역과 주민이 있는데 여기에 자치권이 부여가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자치권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거죠. 그럼 자치권이라는 거는 자치입법, 조례를 지역에서 스스로 그 지방의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만들죠. 그런 권한을 자치입법권. 그다음에 그 조례를 국가 간섭 없이 스스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 거를 자치행정권. 그리고 그 조직을 갖춰야 이제 일을 하죠. 의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조직을 갖춰야 되니까 단체장을 뽑고 의원들을 이렇게 주민들 선거를 통해서 뽑죠. 그런 거를 자치조직권. 그리고 세금을 얼마 거둘지 어디 어떻게 쓸지는 스스로 또 결정합니다. 자치재정권이라 그러죠.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자치권이라고 합니다. 그 자치권이 부여가 돼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 거예요. 자치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냥 선거를 통해서 누굴 뽑았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경기도지사 선거를 통해서 뽑죠. 그러니까 경기도라는 자치단체가 있는 겁니다. 강원도도 선거를 통해서 따로 뽑으니까 강원도라는 자치단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 돼 있는 자치단체가 현재 9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도 따로 선거를 통해서 특별시장을 선거를 뽑죠. 이것도 자치단체입니다. 광역시도 광역시장을 선거를 통해서 뽑죠. 이것도 자치단체.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수원시장, 부천시장을 다 별도로 선거를 통해서 뽑죠. 이것도 하나의 자치단체입니다. 군수도 당연히 선거를 뽑으니까 자치단체. 그러니까 경기도와 수원시는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경기도라는 자치단체가 있고 별개로 수원시라는 자치단체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에서 하는 일과 시에서 하는 일이 서로 다른 거죠. 그리고 특별시 밑에 있는 구도, 구청장들을 선거로 뽑죠. 이것도 자치단체고,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도 선거로 뽑고, 그 군수도 선거로 뽑으니까 자치단체입니다. 근데 이 같은 구라도 그 수원시에 있는 팔달구는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냥 임명을 하죠. 반면에 이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들은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라도 일반 시 밑에 있는 구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는 이거는 자치단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뭐 동장 뽑아본 적 없죠. 자치단체가 아니고 읍장, 면장 이런 거 다 자치단체가 아닌 것들이죠. 그래서 자치단체는 여기까지 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이 자치단체가 돼야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어야 여러 가지 이제 법에서 뭐 허가권을 주거나 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뭐 지정 권한을 주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공부하는 공법에서는 뭐 동장이나 읍장이나 면장 뭐 이런 데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농지법 공부하면 읍장 면장에 할 일이 일부 있습니다만 어떤 권한이 없는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요 밑으로는 아무 권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뭘 지정하고 허가를 내주고 이럴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치단체가 이렇게 보면 6가지 종류가 있죠. 도가 있고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구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도나 특별시, 광역시는 지역적으로 넓고 시나 군, 구는 지역적으로 좁죠. 그래서 이걸 다시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넓은 거, 넓다 그래서 광역 자치단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시, 군, 구의 경우에는 요 밑으로는 더 이상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가장 기초 수준의 자치단체 이런 의미로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부르죠. 광역자치단체라는 종류가 도가 있고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죠.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부르는 순서가 항상 특별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도. 이건 법이나 우편번호부 책이나 뭐 이런 데서 다 동일한 순서로 부르죠. 광역자치단체 종류로 첫 번째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그리고 도 세 가지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는 다시 세 가지가 있는데 시가 있고 그 다음에 군이 있고 구가 있고 그래서 광역 세 가지, 기초 세 가지 이게 자치단체의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 기본 이렇게 각각 세 가지씩 있는데 이 광역자치단체에 추가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특별 자치 도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 자치 시라는 게 있죠. 특별자치 도는 제주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말하는 겁니다. 큰 의미는 없고, 근데 제주도는 뭐 경기도나 강원도처럼 그냥 도가 아니고 특별자치도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제주도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자치권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제주도는 밑에 제주시하고 그다음에 서귀포시라는 행정구역을 두고 있는데 이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뭐 경기도에 있는 수원시, 부천시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자치권이 없는 시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선거를 도의사만 뽑고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은 선거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임명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권한이 없는 거고 권한이 없다 보니까 뭐 법에서 뭐 인허가권을 주거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권한이 없는 그 권한이 없는 게 제주시나 서귀포시입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거죠. 제주도에는 밑에 하급자치단체가 없어요. 일반도는 밑에 시와 군이 있는데 그래서 특별하기 때문에 따로 특별자치도 이렇게 불렀는데 이렇게 불러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이제 법에 일일이 다 기술돼야 되죠. 그런데 이제 건축법에 보면 건축 허가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데 자, 규제를 좀 참고해서 보시죠. 규제 415페이지를 보시면 네모 1번에 그 건축 허가권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손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특별시장한테 허가 받아야 될지, 광역시장한테 허가 받아야 될지, 도의사한테 허가 받는 건지, 시장한테 받는 건지, 이거
법에서 권한이 부여가 돼야 되죠. 근데 이런 권한들이 보통 이제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적인 사무, 지역경제라든지 또는 이 지역 전반에 관한 어떤 뭐 계획, 주로 계획적인 사무들은 이 광역자치단체, 그다음에 인허가와 관련된 이런 사항들, 또 그 계획을 집행하는 사무들, 이런 거는 보통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주민보고 허가내주고 뭐 이런 거니까 그거를 도지사나 이런 데서 도의사가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으니까 보통 이런 기초자치단체에 그런 권한들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허가권은 요 시군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권은 시군구니까 법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의사한테 허가받는 게 아니라 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에다 정하겠죠. 광역에 그 허가권을 주는 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허가권을 주니까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라라고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법에다가 이렇게만 써놓으면 그 경기도 수원시에서 건축할 때는 경기도의사 찾아가지 말고 수원시장한테 허가 받아라 이런 의미고, 연천군에서는 연천군수한테 허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서울특별시장한테 허가 받는 게 아니라 구청장한테 허가 받아라라고 쓴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법에서 정한 건데, 만약에 법에다가 이렇게만 써놓게 되면 제주도 제주시에다 건축해야 되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만 써놓으면 제주시장 허가를 받아라라고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근데 제주시장은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는 제주도의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만 써가지고는 제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다가 도지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또 문제가 뭐냐면 경기도 수원시에서 건축하는데 이때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도지사한테 허가받거나 아니면 시장한테 허가받거나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도의사가 허가내준 거, 시장이 허가내준 거 막 이중으로 허가 권한이 나눠지면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도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앞에다가 특별자치라는 걸 붙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받아라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제주도는 도의사 찾아가고 제주도가 아닌 나머지 지역에서는 도의사가 아니라 시장이나 군수 또 구청장 여기에 가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명확하게 법에다가 기술해야 되니까 일반 도와 다르게 특별자치라는 걸 붙인 겁니다. 내용은 차이가 없는 거니까 이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말하는 거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특별자치시는 이게 세종시 말하는 건데 이 세종시는 원래는 충청남도 그 세종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행정수도 목적으로 건설한 거기 때문에 이 도 밑에다가 두기에 좀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로 이렇게 승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에다 이제 정확하게 여기까지 다 쓰게 되죠.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법에다 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쓰려고 나와 있는 표현들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해만 해두시면 되고 시험 문제에서는 저 내용을 가지고 속이지를 않습니다. 예컨대 특별자치도를 빼고서 틀리게 한다거나 그거를 넣어서 틀리게 한다거나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있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앞으로 특별시가 나올 때마다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항상 따라다니니까 이걸 묶어서 같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특이 아니라 3특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광역자치단체 종류가 이제 기본 세 가지에도 추가된 두 가지 합해서 총 5가지가 있죠. 이 5가지를 다 부르려면 너무 길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까지 한꺼번에 싹 부르려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부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시도라고 불러요. 시도. 보면 여기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3가지가 있죠. 그리고 도가 2가지가 있죠. 그래서 시와 도 해서 시도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여기도 교재를 통해서 좀 확인하죠. 교재 보시면 334페이지 보시면 그 네모 3번 광역계권 지정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게 광역자치단체 종류 5가지가 다 써 있는 거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그래서 이걸 다 써놓은 거고, 가로안에 보면 이하 시도라 한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시도라고 써 있는 거에는 뭐 5가지가 다 들어간 거다. 그걸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앞으로 시도라는 말이 교재 보면 여기저기 수도 없이 나오니까 시도라고 써 있는 거에는 5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치단체를 시도로 줄였어요. 그러면 자치단체에는 자치단체 장들이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불러야 될 때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끝에다가 지사를 붙입니다. 지사. 지사라는 거는 일정한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보통 지사라고 하죠. 그래서 시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시도지사라고 부릅니다. 그냥 도지사와 시도지사는 이 전혀 다른 말이니까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냥 도지사는 5개 중에서 도지사만 부른 거고, 시도지사는 5명을 한꺼번에 싹 부른 게 시도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재로 잠깐 확인하면 335페이지 보시면 그 네모 1번 수리권자의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 그러니까 시도니까 5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도, 이 5개가 들어가 있고, 이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니까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특별시에서는 그 걸친 거에 따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시도, 시도지사 이 표현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가 그 광역 세세에는 5가지, 기초 3가지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종 계획에 관한 거, 인허가에 관한 업무들 등등 이런 게 이제 자치단체 이 권한이 주어질 때 광역적인 사무는 시도로, 그다음에 뭐 인허가 업무, 대민 업무 이런 건 주로 시군구로 이렇게 이제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허가도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을 수립할 때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정합니다. 그게 특이한 거죠. 시군구도 아니고 시도도 아니고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별로 계획을 정해요. 그러니까 도는 여기에 없죠. 구는 또 없죠. 읍면동은 당연히 없고, 도 단위로 또는 구별로 계획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역 단위로 계획을 정하게 되는데, 특은 이제 앞으로 묶어서 부른다 그랬으니까 3가지 특과 광역시, 시군, 그래서 특광시군, 앞으로 수업 시간에는 특광시군 이렇게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3가지 특과 광역시, 시군. 그래서 시군구나 시도가 아니라 이렇게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도시군 관리계획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특성상 시군구 단위로 정하거나 시도를 단위로 해서 계획을 정하는 게 아니라 특광시군 단위로 하게 되는데, 지역의 상황이 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이 도라는 그 자치단체하고 그다음에 특별시, 광역시가 좀 상황이 좀 다르죠. 근데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죠. 뭐 수원이 있고, 안양이 있고, 안산이 있고, 용인이 있고, 평택이 있고, 저 끝에 뭐 연천도 있고, 가평도 있고, 수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이 경기도 안에서 이 계획을 정해야 되는데,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기반시설을 결정하고, 사업에 관한 걸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정하고, 이런 계획들을 정하는데, 이 경기도 전반에 관해서 한 번에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중에 기반시설 설치한다는 게 뭐 도로 놓고 공원 만들고 이런 계획들인데, 그 중에 이 도로라는 기반시설을 어딘가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 어디다 설치하는 게 좋을지를 이 계획을 통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 계획을 정하는 걸 예컨대 경기도 안양에다가 도로를 하나 놔야 되는데, 그 도로를 몇 차선으로 해야 되는지, 위치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그 고민을 도의사가 하는 것보다는 안양시장이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거죠. 도의사는 경기도 전반에 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만 각 지역에 대해서 세세히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도로를 결정한다거나 뭐 공원을 결정한다거나 이럴 때 도의사가 고민하는 것보다는 안양시장이 고민하는 게 맞죠.
마찬가지로 수원에서는 수원시장이, 평택에서는 평택시장이, 연천에서는 연천군수가 그걸 고민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도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도 전반에 관해서 계획을 한 번에 정하지 않고 시군 단위로 나눠서 계획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도는 도 전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와 군으로 나눠서 계획을 정하는 것이죠. 반면에 서울특별시는 경기도에 비해서 지역이 좁아요. 인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비해서 지역은 좁죠. 다만 인구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인구가 많으니까 도 밑에다 두지 않고 도와 동등하게 이렇게 승격이 돼 있는 것이지, 지역으로 보면 뭐 안양이나 수원이나 인천이나 뭐 서울이나 면적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구로 다시 행정구역을 나눠서 자치권이 부여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이 계획을 정하는데, 근데 도로를 결정하기 위한 계획을 정하는데 그 구별로 계획을 정하게 되면 상황이 안 맞죠. 근데 서울에 그 동작구가 있고 서초구가 있고 강남구가 있고 송파구가 있는데 계획을 각 구별로 따로따로 결정을 해서 동작구 도로는 동작구에서 결정하고 서초구 도로는 서초구에서 결정하고, 그러면 도로가 막 이상한 상황이 생기죠. 동작구 돈 없다고 2차선만 놓고 서초구는 8차선 대로로, 강남도 8차선 대로로, 송파구는 또 4차선 놓고, 이런 식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도로가 뭐 2차선이 8차선으로, 8차선에서 4차선으로 이런 식으로 결정돼 가지고는 곤란한 거죠. 근데 도는 좀 다르죠. 안양에 있는 도로, 뭐 이거는 안양에서 알아서 결정하고 수원도 수원대로 결정하고 도의사는 연결하는 것만 잘 책임지면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하나의 도시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계획을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전체를 보면서 도로가 어느 위치로 몇 차선으로 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그 특별시는 그 구별로 하지 않고 그걸 서울특별시 전체로 계획을 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천 광역시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도는 시군 단위로, 그리고 특별시나 광역시는 특별시 광역시 전체로 계획을 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그 하급자치단체가 없으니까 그 자체로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할 때는 도는 시군 단위로 정하고, 특별시 광역시는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 전체라는 거다라고, 요거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국토개혁법은 앞으로 계속 특방시군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왜 그런 걸 좀 잘 이해해 두시고, 이 구는 아예 대상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와 같이 이 특광시군의 지역을 대상으로 이 계획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각 지역별로 이 계획을 정하는데 6가지 계획을 정하게 돼요. 각 6가지 계획의 의미가 뭔지는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